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모듈 4 제어문 두 번째 시간 반복문입니다. 앞에서 제어문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문장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조건문과 반복문을 제공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건문, if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반복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시퀀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하나씩 끌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런 반복문으로 while문과 for인문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이 반복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이 지겨우니까 이것을 컴퓨터에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hile문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while 다음에 조건식이 참이면 코드 블록을 실행하고 다시 while 조건문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참이면 또 실행하고 또 참이면 또 실행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될 수가 있죠. false가 될 때. 그때 이제 이 while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벗어나게 돼서 else 문이 지정되어 있는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되는 거죠. 또 이 else는 또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코드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if문을 설명을 할 때 숫자값을 입력하세요. 그래가지고서 입력한 숫자값의 조건을 판단해서 맞거나 틀리거나 그냥 끝납니다. 한 번에. 또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맞을 때까지 좀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이 while문을 쓰면 참 좋습니다. 우선 number equal 23 해가지고 23 값을 number에 저장을 하고 running equal true 해가지고 running이라는 변수에 true를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ile running 했습니다. 그러면 running이 참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복문 안으로 들어가겠죠. while문 안으로. 그래서 코드 블록 안으로 들어갑니다. 콜론 다음에 있는.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세요. input 함수에 의해서 숫자 1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깜빡깜빡 대기하고 있죠. 사용자가 이제 그 숫자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입력된 숫자 값이 문자열로 gues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guess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이걸 갖다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i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숫자로 된 문자열이 숫자 값이 되겠죠. 그래서 if guess가 equal number면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running equal false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running이 false가 된 상태에서 이제 끝나가지고 이 if문이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요? while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while문을 실행할 때 running이 false잖아요. 그러니까 맞은 경우에는 false가 되니까 이제 이 while문을 벗어나서 else 이렇게 해서 else문을 가서 print 반복문이 종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입력한 값이 지금 23이 아니다. 넘버가 같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elif를 가겠죠. 그러면 이제 guess가 다시 넘버보다 작으냐 물어보죠. 작다면 이제 틀렸습니다. 너무 작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럼 else가 돼서 이제 print 틀렸습니다. 너무 큽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 두 경우에는 어때요? 아직 running 값이 바뀌지 않았죠.
이 guess가 넘버와 같은 경우에만 러닝에 false를 준 것이지, guess가 넘버보다 작거나 큰 경우, else 경우에는 아직 러닝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그대로 있는 거죠. true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le문으로 가게 되면 그때 러닝이 아직 true이니까 또 돌겠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입력하세요. 깜빡깜빡거리고 입력을 하면 그걸 인티저로 정수로 바꿨다가 다시 guess equal number냐 물어봅니다. 이건 언제까지요? 맞을 때까지 하는 거죠. 맞을 때까지. 맞출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맞추지 못하면 프로그램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number equal 23 running equal true. 좋습니다.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 save. 여기는 loop.py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running이냐, 그러니까 running이 아직 참이냐, 참이죠? 참이니까 지금 처음에 true니까 돌겠습니다. 그래서 guess가 equal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guess equal integer. 그래서 입력된 guess 문자열 값을 숫자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if guess가 number하고 같으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print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running에다가 false를 줬습니다. false를 주니까 이제 저 반복할 때 반복에 탈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같지 않다, 그럼 어떻게 돼요? elif. 다시 그러면 guess가 넘버보다 작으냐, 그렇다면 print 하고 틀렸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큰 경우는 else가 되죠. else에서 print 틀렸습니다. 너무 큽니다. 이렇게 주게 되죠. 여기에 구문을 보게 되면 지금 코드 블록이 while에서의 코드 블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전부 다 되는 거고요. if에서 참인 경우의 코드 블록은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또 elif에서 조건에 맞았을 때 코드 블록은 요 프린트 한 문장이 되는 거고, els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 블록으로 이렇게 각각의 실행되는 것들이 이제 구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이제 while 해가지고 이제 guess가 number이어가지고 running이 false가 될 때, 그때 else 문이, while에 else 문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else가 실행돼서 print 반복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죠? 이제 코드를 다 작성했으니까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일단 Shift Alt 8 해가지고 분할을 시켜주고 코드 여기서 코드를 실행하죠. Ctrl Alt B 해가지고 숫자를 입력하세요. 1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작대네요. 그러면 좀 큰 숫자를 입력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56 입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2에서부터 56 사이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5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작대요. 너무 작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뭐 30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너무 크대요. 그럼 15에서 30 사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24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틀렸습니다. 너무 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5에서 24 사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22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작대요. 그러니까 24하고 22 사이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23밖에 없네요. 예, 그랬더니 맞습니다. 반복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반복문이 종료되었습니다 나오는 이유는 러닝의 false이기 때문에 이 false로 가니까 while문에서 false가 되니까 참이 아니니까 여기에 else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for 인문은 in 다음에 나오는 그런 시퀀스 값을 따라서 반복해서 이렇게 실행합니다. 아직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좀 구문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또 이 for 인문을 여기서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또 다룰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좀 어려워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시퀀스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들이 순서대로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값을 말하는 거죠. 다른 언어에서는 배열과 유사합니다. 배열.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그런 시퀀스를 생성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range 함수는 그 일씩 증가하는 숫자의 목록을 반환하는 함수죠. 그래서 range 가로 열고 1,5 이렇게 주게 되면 1에서부터 5를 빼고 5 미만까지 그래서 하나씩 증가하는 숫자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이런 그 값들을 생성을 해 주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고요. 증가하는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2 이렇게 매개 변수를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2씩 맨 끝에 있는 2가 증가하는 숫자예요. 이제 둘씩 증가하니까 1하고 3, 5는 안 하죠. 5는 하니까 1, 3 두 개만 주는 거죠. 어쨌든 이런 함수가 이제 range 함수인데 이 for 인문에 이 range 함수를 써가지고 코드를 보면 for I in range 1,5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1,5면 1에서부터 4까지의 숫자들이 하나씩 i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실행이 되면 1이 i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print i 해주게 되면 1 이렇게 출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for 인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range 함수가 가지고 있는 시퀀스 중에서 2가 i라고 하는 변수에 for 다음에 있는 i 변수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for 인문을 반복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퀀스의 값이 있나 보는 거죠. 3이 있죠. 그러니까 3이 있으니까 그 3의 값을 i 변수에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for 인문 코드 블록에 들어와서 print i 해주게 돼서 3이 출력이 되고 다시 이제 이 시퀀스의 값이 있나 보는 거죠. 4. 4 있어요. 4가 있으니까 4 값을 i 변수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다시 print i 이렇게 주는 거죠. 다시 가요. 또 이번에 시퀀스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for 인문이 끝나고 else 이렇게 돼서 프린트 반복문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완료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여기다가 다음에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I in range 해서 1,5 해서 여기서 print I 이렇게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else 해서 print 반복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else 끝나면 이제 for 인문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제 print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좀 키워볼까요? 키워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Ctrl Alt B 숫자를 입력하세요. 우리가 23이 정답인 거 아니까 여기서 23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를 볼까요? 결과를 보면 여기에 1, 2, 3, 4 이렇게 쭉 나오고 반복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인지에 1 값을 맨 처음에 이 for인문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여기에 레인지 함수에서 시퀀스가 1, 2, 3, 4라고 하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성이 되고, 첫 번째 1 값이 i 변수에 들어와서 i를 출력해서 1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다시 다시 for인문의 시작에 가서 레인지가 제공해주는 2라고 하는 값이 i 변수에 들어가서 print i 해가지고 2가 되고, 다시 3을 i에 저장해서 3이 출력되고, 다음에 4가 들어와서 i에 4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으니까 else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브레이크문은 이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시켜주는 그러한 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코드처럼 while true 해가지고 while문에 true라고 하는 조건식을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저 true라고 하는 값이 상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게 바꿀 수 없으니까 저 while문은 그 특별한 그 방법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그 영원 무궁토록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무한 루프라고 얘기합니다. 무한 반복. infinitive 루프, 무한 루프 이렇게 우린 보통 얘기하는데, 무한 루프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한 루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 true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뭐 전원을 끌 때까지 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while문 안에서는 어디에선가 이 while문, 반복문에서 탈출할 수 있는 브레이크문을 실행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죠. while true 해가지고 지금 영원 무궁토록 이제 반복문이 실행될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무한 루프에 빠질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s equal input 해가지고 문자를 입력을 하세요. 종료하려면 quit. 이제 quit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입력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저 헛다운표가 인용부호를 쓰는 거예요. escape 시퀀스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문자를 입력하세요. 종료하려면 quit 이렇게 프롬프트가 쭉 나오고 이제 문자를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 입력한 문자열이 quit라면 s equal quit라면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문이 쓰게 됩니다. 브레이크문 쓰게 되면 저 브레이크문이 그 실행되자마자 저 while 루프가 그냥 탈출해 버려요. 그래서 저 else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else 조건문이 실행되는 경우는 저 while의 조건식이 false이어야만 하는데, 그냥 이 브레이크문은 그대로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 else 문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프린트 완료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s가 입력한 문자열이 s가 quit가 아니라면 그때는 이제 if문에서 벗어나서 프린트 문자열의 길이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le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len 가로 열고 s 이렇게 돼 있는데, 저 len이라고 하는 함수는 저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또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장 함수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len이라고 하는 함수는 저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의 길이가 입력한 문자열의 길이만큼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뒤에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while true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지기 쉽죠? 그러니까 탈출해야 됩니다. 염두에 두세요. s equal input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입력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종료하려면 그 다음에 역슬래시 그 다음에 영어로 quit 아이고 역슬래시 다시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이제 마무리 짓고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if s가 quit이면 quit라면 이제 종료하게 되는 거니까 break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break. 그렇지 않다면 이제 print 해가지고 문자열의 길이는 해주고 len s 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else문은 이게 실행되지 않겠죠. 브레이크문을 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print 반복문이 종료되었습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print 다시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줄까요? 이제 한번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Alt B 숫자를 입력해서 답 알죠? 24.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전에 했던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문자를 입력하세요. 종료하려면 qui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I love you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문자의 길이는 10일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 10일이 됩니다. 요번에는 한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 엔터키를 쳤어요. 그러면 13이 나오네요. 문자의 길이는 13이 됩니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그러니까 지금 한글의 문자 하나도 하나로 치네요. 그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영문의 이 스페이스나 이 점 이런 것들도 전부 문자가 하나고 이제 그 한글의 문자도 하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썬은 이렇게 간주하죠. 이런 거 갖다 이제 우리 한글 이런 표현을 갖다 이제 유니코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문자를 파이썬에서는 모든 문자를 이제 유니코드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거로 취급을 하는 거죠. 사실상 파이썬 2.0 버전과 3.0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3.0 버전은 유니코드를 지원해서 지원하는 거고 2.0 버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유니코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경우에는 이제 3.0 버전의 파이썬이 좋은 거죠. 요번에는 여기다 영문으로 퀴트 해볼까요? 퀴트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완료했습니다 나오죠. 여기 반복문이 종료되었습니다가 안 나오고 퀴트가 되면 여기에 조건에 의해서 s가 퀴트이기 때문에 break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while문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else문이 실행되지 않고 print 완료했습니다.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죠. continue문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break문은 이제 그 반복문을 탈출하는 건데 continue문은 이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다시 반복에 처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 len 해가지고 s 한 것이 길이가 3보다 작다면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continue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곧장 어디로 가냐면 while문의 요 시작으로 갑니다. 요 시작.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쭉 내려와요. 그래서 len 함수가 3보다 len 함수의 결과가 3보다 크다면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충분한 길이의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ontinue문은 while문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명령문은 다 무시해버리고 곧장 while문 반복으로 넘어가도록 해주는 문이 됩니다. 요번에는 여기에서 문자열의 길이는 이렇게 했는데 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다음에 여기다가 코드를 추가해 보기로 하죠. if 렌이 s의 렌이 3보다 작다면 그때는 프린트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continue 이렇게 해주게 되죠. continue. 근데 이제 작지 않은 경우 얘는 프린트 충분한 길이의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완료했습니다. 요번에 저장을 하고 Ctrl Alt B를 눌러서 실행합니다. 이거 23인지 알죠? 자, 문자열을 입력을 하세요. 그랬어요. 이번에는 I love you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문자열의 길이는 10일입니다. 충분한 길이의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에로까지만 하죠. 에로까지만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문자열의 길이는 2입니다. 2니까 그 3보다 작죠? 그래서 너무 작습니다가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continue 하고 있어요. continue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충분한 길이의 문자열입니다를 출력해주는 프린트문을 실행하지 않고 곧장 while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습니다 하고선 곧장 while문을 가서 다시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퀴트 해가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